자, FOMC 얘기 좀 들어볼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채권 분야입니다. 우혜영 애널리스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FOMC 미국의 공개시장 조작위원회? 네, 맞습니다. 네. 조작. 자,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내일 아침, 내일 새벽 한 4시경인가요 또? 네, 맞습니다. 결과물이 나올 텐데. 자, 지난 2일, 3일 사이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0.25%포인트,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고 선호한다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네네. 미국이 이제 3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데 평론을 내리신다면? 네, 맞습니다. 3월 FOMC를 시작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월 FOMC에서 보시면은 포워드 가이던스가 수정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적절한 이제 정책 금리를 곧 조정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함으로써 3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또 위원들 역시도 3월달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얘기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3월에 네. 금리 인상된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한두 달 전에 보시면은 금리 인상 폭이 뭐 50bp 되지 않겠냐라고 평가를 했었었는데 사실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고 그다음에 이렇듯이 파월 의장이 직접적으로 25bp 인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월 FOMC에서는 25bp 인상을 시작으로 금리가 인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3월 FOMC에서 주목할 부분은 역시 그 FOMC 열릴 때마다 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 연준 위원들, 다수의 위원들이 이제 투표를 하는 점도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 3월 점도표에서는 어떤 힌트를 또 주게 될까요? 네, 우선은 뭐 3월 점도표를 보시면 조금 더 공격적인 인상을 시사할 거다라고 평가를 이제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12월 점도표를 보시면은 이제 연내 3차례, 내년 3차례, 내후년 2차례 이런 식으로 점도표를 시사를 한 바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 뭐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와치나 연방기금금리 선물, 내재금리를 보시면은 금리 인상 횟수가 대략적으로 5차례에서 7차례까지 평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월 FOMC 점도표를 보시면 세 차례보다는 더 많은 금리 횟수, 인상 횟수를 시사할 것이고 아무래도 빅스텝 인상 가능성까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그 예상 금리 레벨 자체가 대폭 상향 조정될 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빅스텝이라면 이제 금리 인상 폭을 좀 넓히는 네. 뭐 50bp 이렇게 되겠죠. 네. 사실 내일 아침에 뭐 50bp 하지 말라는 저기도 없고. 근데 시장은 50bp까지도 일단은 뭐 생각은 좀 했던 것 같고. 네, 이제 지금 상황은 0%까지 거의 떨어졌거든요. 네. 50bp 인상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50bp 인상을 거의 가능성을 0%로. 네네네. 그것이 아마 전쟁이라고 하는 리스크 변수가 생겨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출까요? 일단은 아직까지 연준 파월 의장도 그렇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시면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물론 어떠한 영향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거를 수치화하거나 구체화하거나 뭔가 평가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아직까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연준의 정책 정상화 또는 정책 경로를 바꿀 만한 그 힌트나 바꿀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경제 전망을 함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금리를 인상하거나 QT를 시작하는 등의 이러한 정책 정상화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는 그냥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내의 최고치. 어제도 생산자 물가가 뭐 연율 기준으로 10%? 네. 물론 코어 PPI, 근원 생산자 물가가 조금 예상치보다 낮았다? 뭐 이래서 채권 시장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연준의 물가 목표치 2%를 지금 대폭 웃돌고 있잖아요. 네. 3월 물가 전망치도 변화를 좀 줄까요? 우선은 이제 앞서 조금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이러한 영향력들,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물가가 몇 %포인트 올라갈 거라든지 경제 전망치가 뭐 어떻게 될 거라든지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고 다만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연준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했던 것이 지난 반기 보고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 되게 고용 시장이 타이트한 상황인데 이러한 고용 시장의 확장 또는 고용 시장의 양호한 상황이 이어지려면은 궁극적으로는
지금 물가 안정이 필수적이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연준이 지금 주시하고 있고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물가의 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PPI라든지 CPI라든지 이런 물가 지표가 계속해서 높은 레벨로 나오게 된다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연준 입장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 더 나아가서 실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을 지금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만에 하나 내일 발표되는 이제 이런 전망치들이 크게 상향 조정이 된다. 예를 들면은 물가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공격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에서 연준이 시장에 놀랄 만한 뭔가 조정을 하진 않을 거다라 말씀은 드리고 있고 다만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연준에서 물가 안정을 가장 주력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QT라든지 이러한 정책 정상화는 계속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4월보다는 5월에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5번, 6번 질문을 좀 믹싱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네. 일단은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4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가 네. 아직까지 그 총재에 대한 그 하는 총재. 인선이 조금 아직까지 가닥이 안 잡혀 있는 상황이고 물론 뭐 인선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뽑히더라도 첫 회의부터 금리는 인상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지난 뭐 작년 뭐 8월, 10월, 올해 1월 이렇게 금리를 먼저 좀 올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를 지켜보자. 네, 그리고 이제 또 연준에서 만약에 3월 FOMC에서 50bp를 인상을 했다면은 4월 금통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또 할 수 있지만 사실상 25bp로 조금 끝날 수 있기 때문에 4월달보다는 5월달로 금리 인상 시기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네. 거기까지. 네. 자, 연준 FOMC 사실 뭐 문 열어봐야지 알죠 뭐. 그래도 힌트를 좀 많이 주셨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채권 분야입니다. 우혜영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들려주셨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